마무리해보세요. 뭐 완전 세제곱하면 되니까. 그래서 생각했는데 이거 8로 묶는 게 더 편했을 것 같아. 이거 2로 묶이니까 완전 세제곱이 8로 묶은 다음에 a-2의 세제곱을 하는 게 더 편했을 거야. 그렇지? 그래서 8로 묶어서 선생님 뭐 할 건데 세제곱 공식을 불러보자. 뭐의 세제곱 대? a 세제곱 마이너스 3a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a제곱 b는 근데 2니까 쓰나 마나야. 그렇지? 안 쓸게. 플러스 3a b제곱이지. 3a b제곱인데 이제 2제곱은 쓸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쓰면 될 거고 마지막에 2의 세제곱이니까 2 이렇게 되겠죠? 괜찮지? 근데 지금 소율아 우리는 어떤 결과를 알았지? 모두 a고 모두 a였어? a 세제곱도 a고 a 제곱도 a 싹 다 a야. 그치? 싹 다 a로 봐주면은 이거 어떻게 돼? a 몇 개 남아? 한 개 남고 2한 개 이렇게 될 거야. 그치? 그래서 a는 8 b는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습니다. a 마이너스 b를 구할 그 답은 뭐가 되는 거죠? 16이 되는 거지. 16을 마무리해주세요. 스텝 3로 가자. 스텝 3로 서울아 보면은 1번 질문했잖아. 근데 1번은 아무것도 아닌 게 1번은 진짜 그냥 다 싹 다 대입해서 구하는 거야. 지금 뭐를 다 구해서 더하라고 하고 있어? A11, A22, A33 해가지고 다 더하라고 하고 있지. 직접 다 구해서 진짜 어디까지 더해야 언제부터 양수가 되냐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거는 빨리 해봐. 엄청 쉽지? A1은 I에다 뭐 대입하고 J에다 뭐 대입하면 되는 거야. 서울아 1, 2 대입한 다음에 마지막에 가우스 씌워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1, 2 대입해준다 치면은 2분의 마이너스 15니까 마이너스 7.5의 가우스지. 그럼 그건 마이너스 8이지. 가우스 씌워주면 오히려 음수는 더 절대값이 커진다는 걸 기억하세요. 쭉쭉 구해봐. 다 구해가지고 더했을 때 언제부터 양수가 되는지 너 그냥 해보는 문제였어. 아무것도 아니었어. 보고 있나요? 어디까지 구했나요? 전화 88까지 구했어? 88 10 나왔어? 아직 안 됐지? 조금 더 구해야 돼요.
뭐였죠? A99. 어떻게 돼? 어디까지 구했어? 10. 10 뭐 나왔니? 24 나왔어? 그래서 어디까지 더하면 양수야? 10까지. n의 값은 10이다. 이렇게 약간 해보는 문제였고 아무것도 아니고 잘했어. 넘어가도록 하자. 자, 3번 문제를 보면은 3번 문제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게 저 a라고 하는 행렬 주어져 있고 m이라고 하는 행렬이 있었을 때 가나다 조건을 만족하는 m 행렬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m을 모르니까 서울아 뭐라고 두고 풀면 되겠어? ABCD라고 두고 풀어보면 되는 거야. 뭐랑 같다 그랬니 서울아? 가조건에서 AM이랑 MA랑 같다 그랬지. 써보면 돼. AM MA. 서울아 너 하면서 얘기해줘. 이거 어떻게 나올지 얘기해줘. 얼른 해봐.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나왔어? 첫 번째 거. 0. 0? 뭐라고 나왔다고? A-C. 그리고? 뭐라고? B-D. 잘했어. 두 번째 것도 했어? 했어. B. 맞비? 맞비, 마디? 이렇게 나왔어? 결과적으로 얘랑 같은 거니까 제대로 했네? 결과적으로 얘랑 같은 거니까 어떻게 되는 거니? B는 뭐고? B는 0인 거고 A-C가 뭐인 거야? 마이너스 D라는 결론 나왔니? 괜찮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자를 최소화해주면 돼. 그래서 A라고 하는 행렬이 결과적으로는 A고 B가 0이니까 0 써주고 여기 C는 C라고 써주고 D 대신에 뭘 써주면 되겠니 서울아? D 대신에 마이너스 A 플러스 C를 써가지고 문자 두 개만 이제 나왔으니까 나쁘지 않지.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럼 마무리하면 되겠네 서울아. 나 조건에서 모든 성분을 더했을 때 4가 됐다고 했으니까 이거 다 더해서 4라는 것은 이 C가 4라는 거 C는 2라는 거네요. 그쵸? 그럼 다시 2를 또 넣어주지 뭐. M은 A 0 2 마이너스 A 플러스 2라고 했는데 마지막 조건을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모든 성분이 음이 아닌 정수라 그랬니? 그럼 서울하고 하나씩 얘기하면 되겠네. A가 뭐 가능해? 음이 아닌 정수니까 0 또 1 또 2까지 가능한 거지. 3개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는 거죠.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네. 정리했으면은 7번 문제를 보자. 자, 7번 문제는 보니까 두 정사각행렬 A, B에 대해서 또 주어진 조건을 한번 적어볼게. A랑 B랑 더했더니 3, 2가 됐다 그랬어. 서열아 이 조건 보고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뭐랑 똑같다는 조건을 생각해야 돼? A, B랑 B, A가 같다라는 거 생각할 수 있겠어? 그리고 지금 보니까 조건이 A 플러스 B의 완전 제곱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랑 같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A 플러스 K 곱하기 B가 4, 2, 1, 5 이때 K 값이 뭐냐 물어보고 있잖아. 지금 이제 딱 보자마자 어떤 생각해야 된다고? 보자마자 이거 성립하니까
뭐가 성립한다? AB랑 BA랑 곱셈의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거 생각해야 돼. 알겠지? 그럼 이 식에서 또 얘기할 수 있는 게 있겠네? 이 식에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뭐야? 원래는 곱셈으로 성립하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AB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얘랑 얘랑 같다며. 무슨 말이야? AB가 뭐라는 말이야? AB가 여인열이라는 말이야. 그치? 이렇게 AB가 여인열이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다음 보면은 이제 AB가 여행률이라는 거 알았고 A 플러스 2B가 얘네 두 개를 뭔가 좀 연립하는 느낌으로 좀 풀어볼 수 있지 않겠어?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요거를 1번식이라고 하고 요거를 2번식이라고 했다면은 1번식에서 이제 뭐에 대해서 한번 정리할 수 있냐면은 A에 대해서 한번 정리할 수 있잖아. A라는 행렬을 뭐라고 쓸 수 있어? A라는 행렬을 넘어가 주면은 3, 2 마이너스 B라고 쓸 수 있지. 얘를 이제 2번식에다 대입을 한다고 할 수 있겠지. 2번식에다 대입해 주면은 요 A, B라고 하는 거는 A 대신에 3, 2 마이너스 B를 대입하면은 B는 이렇게 대입되고 여행렬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괜찮아? 이거 정리하니까 그럼 어떻게 돼? 서열아 마이너스 B제곱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될 거야. 따라서 B제곱은 뭐다? 3 B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이런 정보를 또 알아냈지. 이런 정보를 알아냈으니까 여기 주어져 있는 정보를 보면은 이제 여기 있는 정보를 또 이거 아직 안 썼으니까 이거는 정보를 써봐야 되겠네. A 더하기 K 곱하기 B가 4, 2, 1라고 있거든. 근데 분명히 1번 조건에서 어떤 거 알려줬지? A 더하기 B가 3, 2라고 알려줬지. 3, 2를 이제 우리가 행렬로 쓰면 어떻게 돼? 3, 0, 0, 3 되잖아. 두 식을 어떻게 좀 해주고 싶어? 빼주고 싶어. 그치? 두 식 연립해가지고 빼주고 싶잖아. 그치? 빼줘보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K-1에 B는 빼주면은 1, 2, 1, 2 이렇게 되잖아.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지? 그 다음에 이제 B제곱이 3이라는 거 이용해야 되거든. 서로 B제곱 3이라는 거 어떻게 이용할까? 여기에다가 이 식에다가 어떻게 해볼까? B제곱 이용해야 되니까 B를 곱해볼까? 그렇지. B를 곱해보자. B를 뭐 왼쪽에다가 곱해본다고 생각해보자. B를 왼쪽에다가 곱하면은 B 곱하기 이렇게 되는데, 근데 여기 이제 B제곱 대신에 또 뭐를 대입할 수 있어? B제곱 대신에 3B 대입할 수 있지. 그럼 이렇게 되는 거잖아. 3 앞으로 빼져나오면은 이런 거지. B의 1, 2 B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 식에다가 양쪽에다가 3을 한번 곱해볼 수 있을 것 같아. 3을 곱해보자. 그럼 선생님 이렇게 해볼게. K-1에 3B라고 이렇게 써도 괜찮을까? 3B 그러면은 3, 6 되잖아. 이렇게. 그치? 이렇게 바꾼 다음에 내가 왜 이렇게 3B를 다른 색깔로 이렇게 써? 3B 대신에 뭐 대입할 수 있으니까 B제곱 대입할 수 있지. 이렇게 되겠다. K-1에 B제곱은 3, 6
수 있지? B제곱이랑 3이랑 그러니까 3 할 수 있을까? 잠시만요. 7번에 그래서 3B 별로 딱히 어떤 게 안 되네. 다시 좀 이거를 서로 이제 우리가 B제곱이 3B라는 걸 이용하기 위해서 양변에 B를 곱했는데 뭐 별거 안 됐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B를 곱하는 거 말고 양변을 뭐 해볼 수도 있을까? 양변을 제곱해서 해도 이제 B제곱 나오지. 양변을 제곱해보자. 이거를 제곱을 하는 방법을 한번 써볼까?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면 K-1의 제곱이 될 거고 B제곱이 될 거고 이거 제곱하니까 1, 2, 1, 2에 1, 2, 2가 될 테니까 보면은 3, 6, 3, 6이 되겠다. 그렇지? 이렇게 하니까 좀 되겠네. 그렇지? 이렇게 되니까 그럼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니? B제곱 대신에 이제 또 뭐를 대입하려고 이렇게 애초에 했었지? 3B 대입하려고 했지. 그럼 3B를 대입해주면은 3의 K-1의 제곱의 B는 이거 되니까 3, 3, 6, 6 되니까 이거 양변 3으로 약분하면은 서로 어떻게 되니? 결국에 K-1의 제곱의 B가 3으로 약분해주면은 1, 1, 2 되겠습니까? 뭐 이런 식이 나오니까 결과적으로는 요 1번식이랑 요 2번식이랑 얘기를 하면 뭐랑 같아져 버렸어? 이거 같아졌으니까 요 좌변도 같은 거지. 좌변도 같다는 거는 서로 이제 B 행렬은 똑같으니까 뭐랑 같다는 말이야. 상수끼리 같다는 말이라서 따라서 K-1의 제곱이랑 같다는 말이 되는 거지. 같아지니까 저거 풀면 되겠다. 그치? K 값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K를 지금 문제에서 보면 두 개가 나오나요? K가? K가 뭐 나와? 설라? K가? 응, 1이랑 2 나오지? 근데 이제 1이면은 K가 1이어버리면 문제가 어떻게? 잠깐 1이랑 2야? 1이랑 0 아닙니까? 1 아닌데? 1이랑 2, 1이랑 그럼 1이면은 어떻게 되지? 1이면은 뭐가 말이 안 돼? 서열아 보니까 K가 1이랑 2 중에서 문제 보면은 문제 봐야 돼. K가 1이랑 2 중에서 뭐가 말이 안 돼? 뭐면 안 돼? 1이면 안 돼. 그치? 1이면은 A 더하기 B가 3, 2라는 거랑 모순돼 버리니까 K가 2가 되는 거죠. 최종적으로 K는 2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8번. 자, 8번 문제를 보면은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A라는 확률이 주어져 있으니까 A가 1, 1, 마이너스 1, 0이라고 되어 있고 M이랑 N이 자연수라고 나와 있어. M이랑 N이 자연수라고 나와 있으면서 가조건을 보니까 A의 M제곱이 A의 M제곱이랑 같다고 주어져 있고 나조건을 보니까 M은 N의 배수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러면 보니까 서열아 이게 A의 M제곱이랑 A의 N제곱이 같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는 뭐 사실상 뭐를 물어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 같아지는 거니까 주기를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야. 알겠지? 그래서 요 A를 직접 여러분 버덕제곱해도 되는데 선생님은 이제 어떤 걸로 쉽게 알 수 있었지? 무슨 정리? 무슨 정리죠? 켈리? 해밀턴 정리로 쉽게 얘기할 수 있었지? 불러볼까? 그럼 어떻게 돼?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는 0이지.
있으니까 이거 보면은 당연히 뭐 곱하고 싶어요? 양쪽에다가 a 플러스 2를 곱하고 싶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따라서 어떻게 되죠? a 세제곱 플러스 2가 0이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서열아 a의 몇 제곱이 2가 되는 거야? a의 6제곱이 처음으로 2가 된다는 거 알겠어? 그래서 주기가 6이야. a의 주기는 6이 돼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은 서열아 이거 a의 m제곱이랑 a의 n제곱이 같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m이랑 n이 얼마큼 차이가 나야 된다는 거야? 6의 배수만큼 차이 나야 돼, 그치? 따라서 이렇게 쓸까? m은 m-n 이렇게 하니까 m과 n의 차이는 6의 배수다 이렇게 써버리죠. m이랑 n이 6의 배수만큼 차이가 나고, 이거를 뭐 수식으로 쓴다면은 서열아 m-n이 6k다 이렇게 써도 되겠지. m-n이 6k다 이런 식으로 써버립시다. 자, 근데 서열아 이제 또 나조건을 이용해야 되겠지. 나조건은 이제 누가 누구의 배수래? m이 n의 배수라 그랬지.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어. 이거는 식으로 m은 n 곱하기 t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지. n t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m이 n의 배수니까 m은 nt다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요 식이랑 요 식 가지고 한번 두 개를 연립을 한다고 치면은, 두 개 연립하면은 서로 m 대신에 nt를 대입해봐. 그럼 어떻게 되지? m 대신에 nt를 대입하면 m-n이라고 하는 식은 nt-n이 될 거고, 걔는 이제 어떻게 돼? nt-n인데 걔는 이제 n으로 묶어주면 t-1이 6k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얘들아 이제 뭐 이렇게 식을 뭐 하나를 더 찾아낸 거를 하나를 더 써볼게요. n-n이 6k 6k가 아닌데 6k n-n이 이거를 쓸까? n-n이 이거를 2번이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1번이랑 2번에 의해서 좀 어떤 결과를 알게 된 거냐면은, 지금 이게 1번 결과에서는 m-n이 6의 배수라는 걸 알게 된 거고, 이거는 어떻게 알게 된 걸까? 그러니까 m-n이 뭐의 배수라는 걸 알게 된 걸까? n 곱하기 t-1이잖아. 그치? m-n이 n이랑 뭔가 곱해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m-n이 n의 배수라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래서 따라서 몇 번이랑 몇 번에 의해서 1번이랑 2번에 의해 m-n은 뭐의 배수면서 6의 배수면서 n의 배수란 걸 알게 된 거거든. 그럼 요거 가지고 우리가 한번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주어진 조건을 한번 잘 보면은 이런 조건이 애초에 주어져 있었습니다. 10보다 크거나 같대. 그리고 n보다 m이 더 크고 얘네는 100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서열아 이제 n이 가장 작을 때부터 얘기해보자. n이 가장 작을 때는 몇일 때야? 케이스 많으면은 n이 뭐일 때? 1일 때야? 10보다는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그렇지? n이 10일 때 해보면은 그만 서열아 n-n을 조사할 거야. n-n이 지금 10이니까 10에다 집했겠지? n-10이고 얘가 뭐의 배수가 돼야 돼? 얘가 6의 배수, 그렇지? 얘가 이렇게 할까? 6의 배수. 그리고 n이 10이잖아. 6의 배수이면서 뭐의 배수를 해야 돼? 10의 배수. 따라서 무슨 말이야? n-10이 뭐의 배수가 돼야 되는 거니, 서열아? 6과 10의 최소공 배수. 30의 배수. 그냥 쓰자. 30의 배수니까 30, 60 어디까지 되는 걸까? 이게 90까지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 m이니까 서열의 m은 어떻게 되는 거지? 40, 70, 100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문제를 한번 다시 보면은 서열아 나는 어떤 값이 최대가 될 때랑 최소가 될 때가 궁금한 거지? 문제를 보니까 m-n이야. 그렇죠? 그래서 m-n이 최대가 될 때랑 최소가 될 때가 궁금한 건데, m-n이 최대가 되려면 서열아 m은 커야 돼, 작아야 돼? m은 최대한
커야 돼. n은 최대한 작아야 돼. 근데 이 케이스일 거야. 그건 바로 m이 뭐일 때? m이 100일 때가 제일 크고 n이 10일 때가 제일 크지. 따라서 최대는 나왔어. n-n의 이 경우가 n-n이 최대가 되는 경우라는 건 알겠고, 그럼 이제 너가 해봐야 되겠지. 두 번째 선생님이 해준다니까 한번 해봐. n이 이제 뭐일 때 해봐야 돼? 11일 때 해봐야 되겠지. 11을 대입해보자. 그럼 어떻게 돼? n-11이 뭐의 배수면서 뭐의 배수해야 돼? 6과 11의 배수해야 되지. 뭐의 배수야 그러니까 지금? 66의 배수. 따라서 n-11은 되는 게 뭐밖에 안 되니? m은 뭐가밖에 안 돼? 17밖에 안 돼. 그래서 이거일 때 이거는 왠지 아직까지는 뺐을 때 최소가 되는지는 모르니까 좀 더 해봐야 되겠지. 서울아 해볼래? 세 번째 n이 11일 경우. (12일) 때 어떻게 되니? 서열아 n-12가 뭐에 배수해야 돼? 6과 12에 배수해야 되는 거니? 그럼 뭐에 배수야? 10에 배수. 그러니까 결국에는 n-12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가장 작은 라면은 12가 될 거고, 따라서 m은 24. 이때가 m이 제일 작겠지. m이 제일 작을 때고, 이때가 n이 제일 클 때니까, 따라서 이때가 뭐가 되는 거야? n-n이 뭐가 될 때는 되는 거죠? 최소가 될 때라는 거 알겠지? 그래서 이제 근데 좀 조심해줘야 되는 게 문제에서 n-n이 최대, n-n이 최소일 때에 n-n을 구하라고 한 게 아니고 n+n을 구하라고 했어. 문제가 좀 장난질을 쳐놨지? n+n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n+n을 구하자. n+n을 구하라고 했지? 문제를 보니까 그때 최대일 때 n+n의 값이 p라고 했죠? n+n은 이거는 120. 얘가 p가 되는 거고, 이게 n-n이 최소가 될 때 n+n 값을 q라고 했죠? 그러니까 12 더하기 24, 요거 36이 q다라고 해주면 되는 거네요. 그쵸? 두 개를 더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147이 아니고 6이 되겠습니다. 146이 되겠네요. 알겠지? 네, 그래서 노가다가 좀 들어가는 문제야. 이거 자연수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네. 그래서 행렬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고, 오늘 이제 경우의 수, 순열 조합을 할 건데, 대부분 개념은 알고 있을 테니까 선생님이 간략하게 정리만 좀 한 다음에 진짜 나가보도록 할게요. 보면은 몇 페이지니? 86페이지 폈어? 86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순열이랑 조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 이제 가장 처음에 나오는 건 서열아 경우의 수잖아. 경우의 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서열아? 어려운 문제 가장 중요한 거? 너무 당연한 말인데 경우를 잘 나누는 거야. 경우를 잘 나눈다는 거는 서열아 무슨 말일까? 경우를 잘 나눈다는 거는 두 가지거든. 빠지는 경우가 있으면 돼, 안 돼? 그래서 첫 번째는 빠짐없이. 빠짐이 없도록 경우를 나눠야 되고, 겹치는 거 두 번 세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두 번째로는 빠짐 없고 중복이 없이 없도록 경우를 나눠야 된다는 걸 잘 기억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보면은 순열이랑 조합을 조금 비교해가지고 한번 개념을 한번 정리해보자. 순열이라고 하는 거는 NPR이라고 하는 공식이 나오지. NPR이 서열아 뜻이 뭐였어? 이게 NPR 뜻? N개 중에서
순서를 고려해서 알게를 조금 더 얘기 잘할 수 없을까? n개 중에서 몇 명을 골라서 n개 중에서 알게를 골라가지고 뭘 하는 경우의 수죠?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야.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은 수를 내고 계산할 때는 n으로 시작해서 몇 개를 곱하는 거지? 알게를 곱하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면 이렇게 하면 돼. n 팩토리얼인데 n 팩토리얼로 나누는데 알게를 곱할 거잖아. 그럼 몇 개를 약분하면 알게가 남지? n-알게를 그치? n-r 팩토리얼 n-r 얘를 약분하면은 이제 알게가 남을 거야. 그치? n부터 알게가 남습니다. 이렇게 이제 공식이 되는 거고 조합은 NCR이지. NCR은 공식이 없고 그 뜻이 뭐였지? n개 중에서 알게를 그냥 뽑기만 하는 거. 그치? 그래서 이거는 n 팩토리얼에서 n-r 팩을 나누는 건 똑같은데 뭐까지 나누는 거죠? r 팩까지도 나누는 거야. 알겠지? 이게 첫 번째 공식이고 두 번째 공식은 얘랑 관련이 있어요. 그쵸? NPR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그러면 NCR에다가 곱하기 뭐 해주면 되는 거지? R 팩토리얼. 그래서 이 의미로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쵸? 지금 n명 중에서 알게를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n개 중에서 알게를 진짜 뽑은 다음에 알게를 나열하는 거니까 R 팩토리얼 해주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그럼 세 번째 공식은 뭐냐면은 너무 당연한 거지만 npn 이거 어떻게 되죠? n개 중에서 n명 나열하는 거? n 팩토리얼. 그리고 np0 어떻게 되지? 1이야. 외워야 돼 그냥 이거는. nc0 1이에요. 그쵸? 이렇게 이런 거를 기억해주면 되고 하나 쓸까? ncm 뭔가? 1이에요. 그쵸? 잘 알고 있구나. 자, 네 번째는 이제 NCR을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설명했지? n명 중에서 몇 명 뽑는 거? r명 뽑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명 중에서 좀 큰 걸로 할까? 9명 중에서 7명을 뽑는 경우의 수는 몇 명을 9명 중에서 1명을 뽑는 건 몇 명을 안 뽑는 거랑 경우의 수가 똑같아. 2명 안 뽑는 거니까 이거는 뭐랑 똑같을 거냐면은 9C2랑 똑같을 거야. 그치? 이 공식을 얘기하는 게 뭐예요? NCR이 뭐랑 똑같다? NC n-r이랑 똑같다라는 공식이고 그리고 이 5번 공식은 아마 잘 모르는 걸 잘 안 외우는 걸 수도 있는데 NCR이 이거 n을 살짝 조작해가지고 n-c, r-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소연이 뒤에 뭐 오는지 알고 있어? 뭐랑 더하면 저거 되거든? 알고 있니? 모르지? n-c, r이랑 더하면 같다라고 하는 이런 공식이 있는데 이건 설명하는 건 되게 간단해. 이거 봐. 이거 설명하는 거는 이거 몇 명 중에서 몇 개 고르는 거라고? n명 중에서 이렇게 n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알게를 고르는 거야. 알게를 고르는데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누는 거야. 첫 번째 경우는 특정한 한 놈을 고르는 경우랑 안 고르는 경우로 나눌 수 있지. 특정한 한 놈을 얘를 무조건 고른다고 생각해보자. 얘를 무조건 고르면은 이제 몇 명이 남았지? 몇 명 남았지? n-1명 남았고 이 중에서 몇 명 골라야 돼? R명을 골랐으면 한 명 골랐으니까 R-1명 고르면 되지. 그게 바로 뭐야? n-1c, R-1이고 근데 얘를 안 고르는 경우도 있잖아. 그렇지? 얘를 무조건 안 고를 거야. 그럼 몇 명 남았어? n-1명 남았고 그 중에서 몇 명 골라야 돼? R명 골라야 돼. 그치? 그래서 이거랑 더하면은 이게 된다라고 의미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87쪽에 1번 문제가 있는데 선생님 87번에 1번 위에다가 조그맣게 이거 좀 써놓을래? 그러나? 포함 배제의 원리라고 적어놓고 이거는 말은 뻔지르르 하지만 설마 이거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포함 배제 원리는 우리 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할 때 이런 공식 본 적 있지? n a 합집합 b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공식이거든. 뭐가 어떻게 돼? 뭐 더하기? n? a 그치?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야 돼. 머릿속에 벤다 그럼 떠올려. a의 원소랑 뭐를 더한 다음에 b를 더한 다음에 어디가 두 번 더해졌지?
그렇지. A 교집합 B가 두 번 더해졌으니까 한 번을 빼줘야 된다는 이 공식 포함 배제 원리야. 그래서 왜 포함 배제냐면은 포함을 시킨 다음에 너무 여러 번 포함된 거는 한 번 배제시킨다 해서 포함 배제고 혹시 이 공식도 알고 있니? 서연아? 3개짜리? 이거 부를 수 있겠어? 불러볼래? B NC를 더한 다음에 뭐를 뺐지? A 교 B B 교 C C 교 A 하면 끝나는 거였나? 플러스 A 교 B 교 C 있잖아요. 그치? 이거를 이 공식을 사실은 집합에서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를 풀 때 쓰는 공식이었잖아. 근데 이게 이제는 어떤 경우의 수를 구할 때도 똑같이 적용돼. 알겠지? 그래서 A 또는 B의 경우의 수를 구할 때 A가 되는 경우의 수랑 B가 되는 경우의 수를 더한 다음에 만약에 겹치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야? 겹치는 것만큼을 빼주면 된다는 거야. 이거 합의 법칙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1번을 한번 빨리 풀어볼까? 1번 80쪽에 뭐 나오니? 40 나오나요? 네, 어떻게 했습니까? 100이라고 하는 수를 뭐 해봤어? 100이라는 수를 뭐 해봐야 되니? 소인수분 해봐야 되지. 그래서 100이랑 서로소가 안 되는 걸 생각해봤더니 뭐의 배수거나 뭐의 배수면은 2의 배수이거나 5의 배수인 거가 서로소가 아닌 수지. 그래서 서로소가 아닌 수를 구하기 위해서 서로소 아닌 수를 반대로 구해주는데 어떻게 구한 거야? 서열아? 뭐의 배수의 개수에서? n 2의 배수. 그치? 2의 배수의 개수에서 뭐를 더한 다음에 5의 배수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뭘 뺀 거야? 2와 5의 배수 교집합이 뭐의 배수죠? 10의 배수의 개수를 뺀 거지? 잘했어. 그래가지고 얘는 몇이야? 50이고 얘는 20. 얘는 10. 그래서 답이 60이라고 딱 쓰고 싶었지만 애초에 서로소가 아닌 게 아니라 서로소가 인 수를 구하는 거니까 전체 100에서 60을 뺀 거지? 아주 훌륭하게 잘했습니다. 잘 공부하셨네요. 자, 잘했고 한번 4번으로 후딱 풀어보자. 4번. 4번 문제는 이제 본 적이 있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뭘 하는 문제지? 뭐라고 썼어? 수용 다른 말로 하면 뭐야? 교란수열 알고 있어? 교란수열 배웠어? 정우쌤이 알려주셨구나. 교란수열. 근데 교란수열을 하려면 점화식을 알아야 되잖아. 점화식 알아야 돼가지고 이거 교란수열은 사실은 안 풀 거고 점화식 공식으로 풀진 않을 거고 수용도 노가다. 다른 말로 노가다야. 노가다로 푼다. 노가다로 푸는 거는 수용도 나뭇가지 모양을 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 보면은 근무지 4개, 사람 4명이잖아.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근무지를 대문자 A, B, C, D라고 하고 근무하는 사람을 A, 소문자 A, B, C, D로 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위에다가 적은 다음에 겹치지 않게 수용들을 그려보는 문제로 푸는 게 사실은 우리 수준에서 얘기하는 거고 교란수열, 완전수열 그런 걸 배웠으면 쉽게 풀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는 거니? A에 올 수 있는 거 적는 거지. 같으면 안 되니까 뭐 올 수 있어? B, C, D인데 사실은 B만 해봐도 충분해. 그치? C, D는 똑같은 경향 될 거니까 얘만 한 다음에 곱하기 3배 해도 된다는 거. 빨리 해보자. 여기로 뭐가 올 수 있어? A, B, C, D가 올 수 있는 거고 B, A면 이제 A, B를 썼으니까 뭐랑 뭐 남았지? C랑 D 남았으니까 D가 와야 되고 C가 와야 되는 거지. B, C를 썼으니까 이제 뭐가 남았지? A, D가 남았지. 그럼 여기에는 뭐가 와야 되지? A가 올 수도 있고 D가 올 수도 있나? 하지만 마지막에 뭐가 못 오니까 D가 못 오니까 여기에는 무조건 뭐가 와줘야 돼? D가 와줘야 되는 거지.
D, A가 맞아야 되는 겁니까? 네. BD를 썼네요. BD를 썼으니까 뭐가 남았어? AC가 남았지. 여기 뭐밖에 못 오나요? A밖에 못 오고 여기가? 그래서 몇 가지? 3가지. 이런 경향이 몇 번 반복될 거다? 3번 반복될 거니까 답은 3 곱하기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순열까지 알고 있을 줄이야.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 서율이 오늘 좀 혼자라서 외로울 텐데. 자, 열심히 잘 해보도록 합시다.